자, 이제 데모 페이지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작업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눴는데 첫 단계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텝 1하고 스텝 2를 붙여서 할 겁니다. 네, 각 단계별로 제가 결과 화면을 미리 스크린샷을 넣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3단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상단 헤더하고 하단 푸터를 잡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요번 교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스텝 3가 가운데 부분을 채워서 최종 완성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죠. 네. 파일 안 열리신다고요? 예. 자, 얘가 그 압축 파일이거든요. 압축 파일 종류가 zip하고 7z하고 뭐 RAR하고 등등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zip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까지는 기본으로 얘를 지원을 해줘요. 근데 나머지 종류는 윈도우 10에서는 별도로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Rzip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얘가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뭐 Rzip 같은 거 설치하시면 되는데 반디집이라고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 설치하시면 이제 압축 해제가 가능해져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윈도우 11부터는 7Z도 기본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윈도우 11에서 압축하다 보니까 얘가 됐나 봐요. 네, 요 사이트는 뭐 제가 디자인을 직접 한 페이지는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디자인적인 지주는 없어서. 네, W3 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 사이트가 이제 각 웹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각종 언어들에 대해서 일단 약간의 강좌? 뭐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문제는 영어라는 거죠. HTML하고 CSS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CSS에 대해서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쭉 제공되는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나오고 뭐 구문 설명하고 뭐 이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HTML 페이지에 몇 가지 데모 예시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는 되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 중에 난이도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요거요. 요 사이트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근데 요 사이트에서 이제 겉모양만 참고를 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그냥 제가 다시 다 짠 거예요. 우리 수업 내용으로 이제 재현할 수 있게끔 다시 다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반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제가 과제로 한 3, 4개 정도를 시켜요. 뭐 우리가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만 샘플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취업반이라는 함은 똑같이 6개월이긴 한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4년제보다 수업량이 많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HTML 페이지의 기본 골격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코드는 이거 4라인입니다. 얘가 뭐냐면요. 왜 크롬 브라우저로 웹페이지 접근하면은 이제 번역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번역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 게 좀 귀찮아서 그거 못하게 하는 기능이고요. 딴 거는 뭐 우리 계속 썼었고, 요거 노토산스 KR 웹폰트 가져오는 거 아까 코드 드렸으니까 그거 다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설정할 때 아이콘 폰트라는 것도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아이콘 폰트 참조 구문도 넣습니다. 이거 뭐 이전 수업 자료 다시 열어갖고 확인하시길 번거로우실 테니까 아이콘 폰트 삽입하는 구문도 제가 지금 톡방에 넣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13라인입니다. 얘가 뭐냐면요. 여태까지 예제들 보면은 좀 그럴싸한 예제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항상 들어갔던 게 모든 태그에 대해서 패딩을 0으로 없애고 마진도 0으로 없애는 처리 되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모든 태그가 저마다의 기본 여백 값을 갖고 있는데 그 기본 여백 크기가 웹브라우저마다 다르니까 차라리 다 0으로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면 브라우저마다 똑같아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에릭 마이어라고 하는 CSS 수석 개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여백을 0으로 없애고 시작하자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코드를 올려놨어요. 보시면은 모든 태그 종류들에 대해서 마진하고 패딩하고 테두리하고 이런 거 다 0으로 없애버리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인라인 요소들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걸고 뭐 그런 거거든요. 리스트 스타일 논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서 요 파일을 그냥 요 코드를 그냥 쭉 드래그해서 assets 폴더 안에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reset css라는 파일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복사한 내용을 그냥 툭 하고 붙여 넣은 겁니다. 이 파일은 제가 지금 톡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굳이 파일을 또 만들지 마시고요. 근데 이 파일을 적용하고 나니까 이제 이 구문 때문에 이게 폰트의 특성을 부모 태그를 그대로 inherit이라는 게 부모 태그의 특성을 그대로 상속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이 폰트 태그의 특성이 글꼴 모양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콘 폰트가 작동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요것만 주석으로 차단한 파일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실무 페이지들은 CSS 시작할 때 그냥 얘를 바꾸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태그를 알아볼 수 없게끔 다 똑같아져요. 여백도 없어지고 크기도 다 일괄적으로 똑같아지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파일이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은 공통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인덱스라는 이름을 갖는 애들은 이제 요 index.html 파일에만 적용되는, 그러니까 현재 HTML 파일에만 적용되는 내용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웹페이지들이 보통 사이트 안에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단 헤더랑 하단 부터는 모든 페이지가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는 내용은 common.css라는 파일에다가 놓고 모든 HTML 파일들이 얘를 끌어다가 쓰게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내용은 페이지마다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디자인 요소를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빼놓은 거죠. 대부분 웹사이트들이 그 웹페이지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대문이 있잖아요. 그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그 대문을 index.html 이란 이름으로 지어요. 이게 웹사이트들의 일종의 규약이에요. 파일 이름이 인덱스이면은 그 사이트의 대문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첫 페이지를 보통 인덱스 페이지라고 많이 불러요. 웹사이트들이 딱 첫 페이지는 뭔가 화려하게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덱스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별도로 빼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보통 그 메뉴 구성 보면은 메뉴가 있고 여기에 딸려있는 하위 메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이트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대문 페이지는 그냥 그 페이지에 딱 맞게끔 CSS 파일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메뉴별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쇼핑몰은 이게 다 상품 카테고리니까 사실 해당한 사항이 조금 없네요. 일반적인 기업형 페이지를 가정해보죠. 메인 페이지는 이 페이지만의 전용 CSS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라던가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업무 영역,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 회사 구성원들인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게시판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렇게 큰 메뉴가 있고 이 안에 하위 메뉴들, 보통 메뉴가 보통 2뎁스로 구성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요 뎁스별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 폴더 안에 각각의 메뉴에 대한 HTML 페이지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트라고 하면 index.html이 분명히 안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이름으로 더 펌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 안에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1.html 페이지 2.html 실제로는 메뉴 이름에 맞춰서 만드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파일들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서비스즈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페이지 1.html 페이지 2.html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들을 배치하시면 돼요. 메뉴 뎁스에 따라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위 페이지들을 넣으시면 돼요. 이건 근데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파일을 정리하는 건. 그러면 이제 얘를 위해서 index.css 파일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더펌.css라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파일 하나가 이 4개 페이지를 다 커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폴더 단위로 CSS 파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HTML마다 하나씩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파일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극단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style.css라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 파일 하나가 이 모든 페이지를 다 책임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나중에 고칠 거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파일 하나가 모든 페이지에 CSS를 다 집어넣으니까 양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저는 그냥 폴더 단위로 파일을 쪼갭니다. 근데 파일을 나누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스타일이니까 몇 번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적합한 스타일이 생기실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전체 페이지 넓이를 위한 컨테이너 잡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영역, 메인 영역, 하단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상단 영역에 이렇게 두 개씩 넣는 거는요, 얘네들은 이제 얘는 그냥 의미 없게 전체를 감싸내고요. 얘가 이제 전체 가득 채워서 이제 배경 처리를 위한 애. 그리고 요 안에서 컨텐트 컨테이너가 넓이를 제한하기 위한 애. 완성품을 보면요. 자, 이건 딱 봐도 지금 넓이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넓이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작에는 없는 건데 제가 넣은 게 뭐냐면은 여기 메뉴바에 테두리가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일종의 배경인 거라고요. 외국 사이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이런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경 처리를 위해서 전체를 가득 채우는 박스를 넣은 거고, 안의 넓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박스를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담당하고 있는 게 헤더고요. 안에서 넓이를 제한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컨텐트 컨테이너라는 애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트를 봤더니 헤더 영역이랑 본문 영역이랑 밑에 푸터 영역이 넓이가 다 제한이 똑같더라고요. 넓이가 다르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클래스를 다 똑같이 줬어요. 어차피 넓이 값은 똑같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index.css는 스텝 1에서는 작업할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역만 나누고 영역만 확인하자는 거니까요. 자, common.css부터 들어갈게요. 별거 없어요, 진짜로. 영역만 나누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모든 태그에 대해서 글꼴 유형을 노토산스 KR 웹폰트 가져온 걸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여백을 안쪽으로 잡고 가는 거. 저는 이거 모든 태그에 적용하게끔 무조건 걸고 들어가요, 항상. 비포 애프터 보면은 CSS 파일 작업하셔도 결과 확인은 HTML로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리셋 CSS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사이즈도 없이 딱딱딱 붙어 있어요. 리셋이 되어 있는 거죠. 리셋을 빼면은 여백이 이렇게 생기는데, 리셋을 넣어주면은 여백이 다 없어져 버려요. 기본 여백이. 자, 여기서 이제 모든 태그에 노토산스 KR 적용합니다. 자, 저장할게요. 비포 애프터. 글자 모양이 조금 변하는 게 티가 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A 태그의 밑줄 없애고 기본 글자색 검은색. 이건 어차피 나중에 넣을 거니까 미리 넣는 거고요. 자, 컨텐트 컨테이너. 아까 넓이를 제한하는 용도로 영역별로 다 넣어놨죠? 자, 넓이 1200픽셀의 가운데 정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영역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컨텐트 컨테이너한테요, 배경 색깔을 까만색으로 줬는데 반투명, 되게 반투명보다 조금 더 투명하게 걸고 글자 크기랑 여백을 좀 세게 줘놨어요. 이렇게. 자, 지금 이게 컨텐트 컨테이너니까 여기만 잡아놓은 거예요. 각각의 헤더, 메인, 푸터, 저 영역 안을 헤더의 배경 색깔, 메인의 배경 색깔, 푸터의 배경 색깔. 여기에 배경 색깔을 핑크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검은색인데 반투명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겉에서 보면 핑크색이 좀 진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나중에 다 뺄 거예요. 근데 일단 영역이 눈에 잡히니까 막막하진 않잖아요. 나중에 작업이 익숙해지시면 처음에 이렇게 배경 색깔 넣는 거 안 넣으셔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뭔가 HTML 태그 잡으면 무조건 배경 색깔 좀 아무 색깔이나 좀 넣어놓으세요. 그래야 그 좀 시각적으로 확인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입니다. 진짜 별거 없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영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스텝 2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스텝 2에서도 index.css는 작업이 없어요. 공통 영역이고요. 자, CSS를 좀 걷어낼게요. 자, 여기 스텝 1에서 적용되어 있던 상태고요. 메인 영역. 네, 스텝 1에서 헤더 메인 푸터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 색깔만 적용해 놨었죠. HTML에서요, 이제 자, 왼쪽에 이렇게 아이콘으로 버튼 놨고 가운데 로고 놨고 오른쪽에 이메일 버튼 하나 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 3개로 들어가 있는 유형의 이 버튼을 햄버거 버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왼쪽에 햄버거 버튼을 위해서 메뉴니까 일단 클릭은 해야죠. 근데 이동할 페이지는 없으니까 주소는 그냥 샵을 걸었습니다. href 속성에 샵을 걸면은 이 샵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자, 클래스 아이콘 버튼이라고 넣어주고 레프트. 클래스도 미리 하나씩 줘놓으세요. 그 다음에 중앙 로고 우측 버튼 href 샵 주고요. 아이콘 버튼 라이트. 양쪽에 있는 아이콘들이 기본적으로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크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똑같은 값을 주고요.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배치할 거니까 배치를 구별하기 위해서 레프트와 라이트로 구별해서 하나 더 줬어요. 아이콘은 그 폰트 어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넣어놨고요. 가운데 배치를 위해서 로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또 나눠져 있죠. 그리고 제목들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마 플렉스 써서 가로로 배치했겠죠. 첫 번째 영역은 그냥 뭔가 문장이 길게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진인데 하나, 둘 이렇게 나눠지고 제목과 내용. 예전에 이런 유형의 그 리스트 한번 했었고요. 얘네들은 그냥 태그예요. 단어들 쭉 나열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3단으로 나누기 위해서 푸터 아이템이라는 박스를 3개를 놨어요. 그리고 제목과
텍스트, 여기는 제목, 그 다음에 갤러리 목록이니까 목록 정의 태그 넣고요. 그럼 이 안에서 각각 li 태그 하나씩 들어가겠죠? li 태그 들어가면 일단 a 태그 먼저 넣고 시작하는 거 국룰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목록 하나를 통째로 클릭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요 A 안에서 아까 그림이 들어가고 그 옆에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있었어야 되니까 뭔가 두 개를 배치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그림을 그냥 통째로 왼쪽에다 놓을 거고요. 옆에 박스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럼 요 A 태그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리겠죠. 가로로 가니까요. 그 다음에 요 div 안에 제목과 텍스트 들어가야 돼서 제목과 텍스트 줬습니다. 클래스 미리 줘놨고요. 밑에는 똑같이 하나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림만 바꿨어요. 자, 요 단계에서 필요한 이미지 파일은요. 압축 파일 안에 실습 자료 폴더 안에 보시면 asset이라고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요 안에 CSS는 보고 따라 하실 코드고요. img 폴더 안에 보시면 사용될 이미지 다 넣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일을 스텝 1, 2, 3로 나눠서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파일 하나에 이걸 계속 이어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HTML을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나와요. 평소보다 더 볼품없는 이유가 리셋 CSS가 다 얘네들을 초기화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커먼 CSS 이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 헤더 영역부터 일단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임시 배경 색깔을 없앨게요. 여기 배경 색깔 없어졌죠. 헤더 영역이요.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를 줬어요. 그림자를. 아래쪽에 그림자를 줘서 메뉴바가 좀 떠있는 것처럼 해줬고요. 자, 포지션 픽시드 레프트 탑 0. 그러면 포지션 픽시드는 절대 스크롤이 안 되죠. 근데 포지션 픽시드를 주면은 앱솔루트나 픽시드를 주면은 넓이가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질 않아요. 그래서 헤더 보면 넓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죠. 왜냐면 다른 애들 위에 떠 있어 버리니까 부모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넓이를 강제로 100%로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득 차죠. 자, 근데 포지션 픽시드를 주면은 앱솔루트나 픽시드의 특징은 주변 애들이 그 뒤로 들어가 버린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따가 그것도 커버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스크롤이 이렇게 되면은 뒤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헤더 영역에 일단 Z인덱스 9000 정도 줘서 좀 위에 떠있게 하고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줬습니다. 그래야 스크롤 되는 동안 뒤에 들어가는 애들이 가리죠. 배경 색깔이 없으면 투명한 상태로 위에 떠있으니까 스크롤하는 동안 뒤에 이렇게 딱 보인다고요. 그래서 배경 색깔을 줘서 하얗게 가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컨텐트 컨테이너, 헤더 안에 있는 컨텐트 컨테이너. 헤더 안에 있는 컨텐트 컨테이너.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습니다. 그럼 요 세 개가 지금 가로로 배치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그러면 똑같은 간격으로 확 벌어지죠? 특징은 맨 끝에 있는 애들은 벽에 바짝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 로고, 아이콘. 자, 이 안에 있는 아이콘 버튼입니다. 아이콘 버튼은 요 A 태그 양쪽 끝 두 개예요. 얘한테 글자 크기 24. 그 다음에 폰트 되게 굵게. 아이콘들 커졌어요. 그 다음에 여백 16. 그럼 여백이 잡히죠. 자, 이제 요 로고 해결할게요. 아이콘 버튼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이랑 글자 색깔 좀 바꿨습니다. 마우스 올라갔을 때요. 자, 로고. 글자 크기 26, 폰트 웨이트 600. 좀 키운 거죠. 위에 붙어 있네요. 밑으로 몰아야겠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은 어차피 이 로고야 텍스트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티가 안 나요. 근데 얘한테 justify content는 가로로 벌리는 건데요. 얼라인 아이템스는 세로로 배치하는 특성이에요. 이걸 센터로 주면 가운데로 오죠. CSS가 하나씩 놓고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웹페이지 개발 쪽이 항상 그래요.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웹 개발 쪽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 마무리했고요. 자, 메인 쪽입니다. 지금 포지션 픽시드를 줘서 메인 영역이 뒤로 들어가 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바의 높이를 쟀더니 이게 57.6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쪽에 57만큼 패딩 탑을 줘서 가려지는 부분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하단 부분이요. 푸터. 배경 색깔 없앴고요. 배경 색깔 없어졌고요. 보더 탑 1픽셀 해서 테두리를 하나 그어줬어요. 쭉 영역 구별하려고요.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겁니다. 그러면 이 푸터 안에 있는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푸터 아이템 3개가 가로로 배치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사이즈 잡아가면서 이제 디테일 줘야죠. 자, 일단은 계속 가로로 가더라도 모바일 해상도에서는 플렉스 디렉션 컬럼, 모바일 해상도에서는 세로 1열 정도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푸터 블로그 포스트 요 제목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죠. 넓으면은 옆으로 가 있는데 좁으면은 밑으로 쭉 내린 거죠. 자, 푸터 아이템 요 각각의 박스인데 얘네한테 공통적으로 플렉스 1을 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플렉스 그로우가 1이니까 유연하게 넓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슈링크도 1이니까 유연하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거를 전부 다 똑같이 갖는 거예요. 결국은 요 아이템 영역이 니들이 공간을 알아서 똑같이 나눠라가 돼요. 자, H3 태그 글자 크기랑 글자 굵기입니다. 여기 제목들이요. 자, 공통적인 부분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만 디테일하게 갈게요. 자, 푸터 아이템 하나, 둘, 세 개 있죠? 마진, 상하 마진 좀 줘서 여백 좀 확보하고요. 자,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는 이 글자들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특성이에요. 자, 푸터 아이템 중에 nth 차일드 1,
첫 번째 항목 안에 있는 비태그, 요거에 여기죠. 얘한테 글자 크기 15, 라인 웨이트 150%, 글자 크기 설정해주고 줄간격 잡아줬어요. 비포 애프터 보시면 바로 티나요. 너무 답답하죠, 글자 간격이요? 사이즈 주고 줄간격 잡아준 거고요. 자, 글자 굵기는 얇게 바꿨습니다. 영어는 좀 얇게 표시하면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 취향입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안에 있는 A 태그, 자손 선택자입니다. 두 번째 푸터 아이템 안에 있는 A 태그, 자손 선택자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몇 칸을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일단 A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얘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그림과 요 div가 1열 배치돼요. 가로 1열. 그래서 이렇게 가로 1열 배치된 거죠. 자, 상하 마진 20픽셀 부여해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조금 간격 확보해줬고요. 좌우 여백 10픽셀 정도 부여해서 양쪽으로 조금 안으로 먹고 들어가게 했어요. 자, 이 안에 있는 그림 가로 세로 65픽셀 줍니다. 정사각형 이미지가 지금 직사각형 사이즈를 정사각형 크기로 줄이면 이미지가 찌그러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설정할 때는 오브젝트 픽 커버 부여하시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줄어든다고 했었죠. 근데 오늘은 배포해드린 그림 자체가 정사각형 사이즈였기 때문에 얘가 별로 티가 안 날 텐데, 대체로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진들은 누군가 업로드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찍은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오브젝트 픽 커버를 주면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지는 일은 없는데, 단점은 이렇게 잘려서 모가지가 없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마진 라이트 10픽셀. 여기가 너무 답답해서 이미지 기준으로 오른쪽에 여백을 10픽셀 준 거예요. 그러면 글자들이 옆으로 조금 밀리죠, 이렇게. 조금씩 마진하고 패딩을 줘가면서 간격에 대한 디테일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자,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 요 타이틀이요. 글자 크기 15, 글자 굵게. 마진 보통 5픽셀. 지금 여기도 제목하고 본문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마진을 조금 줘서 본문을 밑으로 밀었습니다. 자, 블로그 포스트 컨텐트, 여기요. 여기 본문. 주간격 1.2. 그래서 간격 조금 더 넓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요. 요 태그들은 전부 목록 정의 태그로 줬어요. 마지막에 태그들은 그냥 목록 정의 태그로 쭉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얘네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주면은 사이즈를 가지면서 다 가로 배치되죠.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좀 티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는 플렉스를 안 쓰고 인라인 블록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li 태그한테 인라인 블록을 안 주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가로로 배치되는데 이게 너무 바짝 붙어버려요. 삐져나가는 건 나중에 조절할 수 있을지언정 너무 바짝 붙잖아요. 근데 반면에 li 태그한테 인라인 블록을 주면은 요거 줄바꿈하겠다고 요거 넣은 거 있죠. 요거를 띄어쓰기로 인식을 하니까 사이사이의 간격이 자연스럽게 잡혀서 인라인 블록을 썼어요. 자, 글자 크기 13으로 잡아주고요. 패딩, 상하 좌우 패딩 줍니다.
좌우로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위아래가 좀 답답하니까 마진 보통 8픽셀 줘서 아래로 일제히 조금씩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애한테는 특별히 클래스 블랙이라고 줘놨거든요. 얘만 li 태그 중에 클래스 블랙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 엔드 기호니까 이 li와 클래스 블랙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예요. 얘한테만 배경 색깔 까만색으로 줘서 강조할 요소도 좋습니다. 메인 영역까지 하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작업하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운데 본문 영역은 요거보단 쉽거든요. 제가 몇 분으로 할까? 예, 한 40분쯤에 본문 영역만 설명드리고요. 본문 영역 작업은 뭐 숙제 아닌 숙제로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40분에 요거 가운데 부분만 내용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